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 엄마가 돼보는 거고 처음 아기를 낳아보는 거기 때문에 검색을 많이 해보실 것 같아요. 근데 검색을 하면서 일부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조금 왜곡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조금 위험한 자료들도 있어서 오늘은 발달 과정 시리즈의 첫 편 1개월 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기는 보통 출생부터 생후 4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또 다른 어린이들과는 많은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개월 접종을 하러 온 엄마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가장 먼저 드셨던 생각이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자지? 왜 살아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저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신생아기는 하루 16에서 20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딸 옆에서 웅크리고 있으면서 얘가 도대체 언제 깰까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조금 지나 보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꿀 같은 시간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엄마도 아이도 이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이들이 시간을 통째로 통잠을 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들처럼 밤과 낮 이러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 상관없이 본인이 자다가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야 할 어떤 시기 또는 무언가 불편할 때 일어나고 다시 자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아이들이 낮과 밤이 있다는 것을 살포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낮에는 조금 카텐을 열어주시고 밤에는 어둡게 해주시고 하면서 이러한 어떤 리듬을 좀 가르쳐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재우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재우기가 힘들어서 저도 막 울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아이에게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했는데 정말로 안 잘 때는 어떠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보니까 백색 소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 어플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와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큰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러한 백색 소음 어플이 잘 있지가 않았어서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계속 물을 받아놓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재우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백색 소음을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저희 두 딸한테 제일 잘 들었던 거는 물 떨어지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수돗물을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둘째 때는 어플 중에서 빗소리 나는 것들을 좀 많이 틀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안고 오른쪽 왼쪽으로 살살 이렇게 아이를 달래시면서 재워보시거나 너무 세게 흔드실 경우에서는 뇌에 충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천히 젠틀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직장을 나가야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합 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유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어쨌든 3, 4시간 텀으로 먹기 때문에 밤에는 조금 더 소화가 천천히 될 수 있게 혼합 수유를 하면서 분유를 밤에 줬고요. 특히 한 11시 정도에 주는 분유는 조금 가루를 살짝 더 넣는다든가 물을 살짝 줄여서 더 소화가 천천히 될 수 있게 해서 아이를 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수 있겠죠.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당일에 비형 간염 주사를 맞게 됩니다. 비형 간염 주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엄마가 비형 간염 보균자이실 경우에서는 한쪽 다리에는 비형 간염 주사를 맞고 예방 주사를 맞고 한쪽에는 면역구를 굴린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게 1차가 되겠고요.
2차 같은 경우에서는 1차로부터 4주 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쉽게 한 달 후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한 달 후에 맞게 되는 건 B형 간염 2차를 맞게 되시고요. 저희가 흔히 저희 때는 불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BCG 예방주사를 맞게 되는 경우에서는 퇴원하기 직전에 맞는다거나 또는 상후 4주 안에 반드시 맞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BCG 예방주사를 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그 부분에서 진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특별히 항생제 연고를 바른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연고를 바르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진물이 난다고 무리해서 짜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부위는 잘 말려주시고 목욕할 때도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 상처 부위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모든 예방주사는 주사를 맞은 당일은 통묘국을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 오시기 전에 아이를 통목욕을 시켜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유는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완벽하지요. 그리고 아이의 신경 발달 그리고 정서적인 발달 측면에서도 그래서 되도록 모유를 직수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모유를 완전히 금기해야 되는 상황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 약을 드시고 있다거나 아니면 예방주사를 맞았다거나 맵거나 향신료가 많이 들어있거나 카페인이 들어있거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식 이런 거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 만성질환으로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면 임의로 중단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산부인과 또는 소아과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수유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WHO에서도 그렇고 6개월까지는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되도록이면 모유 수유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실은 3개월밖에 쉬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합 수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 같은 엄마들은 유축을 해서 얼려놓으시면 그래도 아이들에게 꾸준히 모유를 좀 길게 먹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모유를 조금 최대한 충분히 많이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유를 할 때 젖을 잘 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붕어처럼 쫙 이렇게 가슴 젖 꼭지를 묻는 그런 모양을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 전유와 후유는 특징이 굉장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수분과 탄수화물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유가 나오고요. 후유로 갈수록 지방의 비율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아이들 그냥 저희가 쉽게 입이 짧다 그러죠. 짧게 끊어서 자주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래 젖을 빠는 아이들보다 더 빨리 배고파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더 많고 지방이 적기 때문에 빨리 배가 고파서 더 빨리 젖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경우에서 모유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서는 처음에 젖을 조금 짜서 전유를 조금 버리시고 중간부터 먹여주시는 것도 아이들이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는 후유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엄마들이 가지고 오시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아이가 자꾸 개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개울 때도 언제 어떻게 개우는지를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갑자기 쫙쫙 내뿜는 어떠한 구토를 하는 경우에서는 어떠한 병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병원을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살짝 입에서 흘러내리듯이 개워내는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뱃속에 가스가 많거나 아니면 트름을 덜 시켜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유 시에 혹시 너무 급하게 먹는다거나 아니면
젖병이나 젖을 잘 물지 못해서 공기를 많이 같이 먹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중간중간 수유를 끊고 트름을 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수유를 하면서 트름도 같이 시켜주시면 역류가 굉장히 적게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수유를 하고 나서 저희가 트름을 시키면 대부분 아이들은 트름을 잘 하는데 가끔 저도 경험을 했는데 5분, 10분 안고 있어도 트름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서는 약 15분 정도까지 아이를 눕히지 말고 충분히 등을 살살 다독여 주시면서 트름을 유도를 해주시고 그래도 트름을 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살짝 고개를 올린 자세로 눕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없었는데 이제는 역류 쿠션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눕히면 역류도 덜 되고 혹시 출산을 준비하시거나 갓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분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액상으로 쓸 건지 가루로 쓸 건지 수입 분유를 쓸 건지 한국 분유를 쓸 건지 아니면 뭐 사냥 분유를 쓸 건지 같은 제조회사의 분유라도 굉장히 스텝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어서 처음에 한 달 정도까지는 액상 상태의 분유를 줬었고요. 그 이후로는 가루 분유를 썼습니다. 첫째 같은 경우에서는 3개월 정도의 열이 굉장히 나고 나서는 원래 먹던 분유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수입 분유들을 먹어봤었고 그중에서 제일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분유를 줬었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나서 아이가 미쉐린 타이어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살이 찌긴 하더라고요. 바로 바꾸시기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먹던 거 75%, 새 거 25%. 한 2, 3일 먹여보고 괜찮으면 50, 50. 그 다음에 25, 75. 그래서 천천히 한 열흘 정도에 걸쳐서 바꾸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같은 수입사라도 종류마다 조금씩 성분 구성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꼭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엄마 아빠도 반드시 한번 분유를 찍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 거는 철분 맛이 조금 많이 나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조금 떨떠름한 맛이 나서 아이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한번 먹어보시고 맛있는 것 같으면 우리 아이도 맛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대번 같은 경우에서는 생후 2, 3일간은 냄새가 없고 굉장히 진한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녹색의 대변을 보게 돼요. 그걸 저희가 태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점점 태변이 다 나온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색 변을 보게 됩니다. 이 녀석 변 색깔이 황금색인 것을 보니 장이 아주 튼튼하구나. 혹시 생후 24시간 이내에 태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장폐색 등을 의심해봐야 되기 때문에 변이 잘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엄마들이 변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오늘은 연두색으로 나왔어요. 오늘은 노란색으로 나왔어요. 정상이에요?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쓸개 주머니에서 쓸개즙을 내보내게 되는데 이 쓸개즙의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이 초록색의 색깔이 장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산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사과를 잘랐을 때 처음에는 샛노랗지만 갈수록 약간 갈변을 하는 것처럼 변도 그렇게 처음에는 녹색이었다가 산화 과정을 통해서 갈색을 띠게 됩니다. 완전 초록색부터 갈색 변까지 이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 있는 변은 개인적으로는 다 정상 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바로 선홍색의 정말 피 색깔의 변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딘가에서 정말로 출혈이 있었다는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의 변에 피가 묻어서 나온 경우에 가장 먼저 봐주셔야 될 거는 항문 쪽에 어떠한 상처가 없는지를 봐주시고요.
선홍색의 변을 봤는데 항문에 좀 상처가 있다. 그런 경우에서는 조금 지켜볼 수가 있고요. 항문이 아무 상처가 없는데 변이 피 색깔의 변을 봤다. 그런 경우에서는 반드시 병원을 가셔서 이유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코피가 나고 나서 이 막았던 것을 뺐을 때 보이는 벽돌색의 그런 변입니다. 이것은 피가 상대적으로 위쪽에서 상부 위장관에서 출혈이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도 반드시 병원을 가보셔야 하고요. 굉장히 냄새가 지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냄새와 같이 색깔을 잘 봐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어렸을 때 썼던 하얀 지점토 또는 약간 회색을 띠는 그러한 지점토 있잖아요. 그런 색깔의 허여멀건한 변인데요. 이것은 담즙 배설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담낭, 담즙 이쪽에 배설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병원에 가셔서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변의 횟수는 모유를 먹는 아이들과 분유를 먹는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 경험을 보면은 분유보다는 모유를 먹는 아이들이 더 자주 변을 보고 또 더 옅게 찔끔찔끔 지리듯이 변을 보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엉덩이 부분이 빨개지지 않게 특히 변을 본 다음에는 바로 잘 갈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약 20번 이상 소변을 보는 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너무 많이 간다고 놀라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기저귀를 가실 때마다 손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무게감 그리고 색깔과 냄새를 늘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갑자기 현저하게 기저귀가 가볍다거나 아니면 냄새가 너무 찌린내가 심하게 난다던가 색깔이 너무 샛노랗게 진하게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에서는 아이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탈수가 생겼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수유를 조금 충분히 해주시고 그래도 계속 비슷한 증상이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들이 소변을 보고 나서 기저귀를 찍어오는 많은 색깔들이 있어요. 바로 붉은색이 묻어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이 붉은색은 새빨간색보다는 살짝 형광색이 느낌이 나는 그런 약간 주황과 붉은색 사이의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것은 탈수 증상이 있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바로 요산입니다. 그렇게 붉은색의 소변을 본 경우에서는 수유 양을 잘 확인을 하시고 신경을 써서